풍화가인이라고 하는 캔데 위에 손캐고 밑에는 이 캐죠. 이게 이하 손상이라고 뭐 그렇게 이렇게 지어놨죠. 풍화가인이라. 가인이라는 집사람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집사람은 누굴 대개 보면 누구예요? 가정주부를 집사람이라 그러죠. 예, 그런 걸 뜻하는 건데 이게 뭐 왜 내가 이걸 갖고 나왔냐 하면은 지난번에 그걸 할 때 이게 좀 묵었다고 지난번에 무슨 캐가 나왔어요? 중천근. 예? 중천근 아닙니까? 중천근은 그 전전에 전전입니까? 일하러 오셨겠어? 전전에 그 이제 지금 현재 코레일 사태가 이제 지금 이제 파업이 끝났죠. 네. 파업이 끝나고 일단 이제 수습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데 합의된 사항은 이제 거기 뭐 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래서 노조와 코레일과 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이렇게 해서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그것을 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그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냐 이걸 볼 때 내가 한번 캐를 뽑아보니까 이제 이런 캐가 나왔어. 이제 진행돼서 풍화가인이라고 하는 이런 캐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코레일에 관계없이 일단 풍화가인이라고 하는 캐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캐인가 하는 것을 일단 한번 설명을 할게요. 이게 이제 이거 좀 한문으로 쓰더라도 이해를 좀 하시고. 가인은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교훈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약간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가인은 여자가 이 발을정, 고들정, 곱게 하면 이롭다. 우리가 너무 평범하고 쉬운 말이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곱고 바르게 하면 이로운 거지, 이 세상 이체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곱고 바르게 하지 않는 거야.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은. 그래, 곱고 바르게 하는데 집이 가정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재밌는 그림이니까 이것도 내가 한번 그냥 해석만 가지고는 하니까. 부부 자자 형 제제 부부 지금 이게 뭐 이렇게 이제 이 재밌는 글귀라서 내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길게 썼느냐 이러는데 이것도 정자를 이렇게 쓰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좀 재미있는 거야. 부부
숫자입니다. 아버지는 이게 뭐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이 가정이 화목하고 좋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답고 형은 형답고 아우는 아우답고 또 신랑은 신랑답고 부인은 부인답게 하면 그러면 바른 도다 이런 뜻이에요. 예, 예, 가 이게 저 가짜가 하나 빠졌네. 예, 요 사이에 가짜가 가정이 그러면 가정의 바른 도가 되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야 사실 이게. 그 우리가 이게 그 바르게 한다 하니까 이제 바르게 하는 게 뭐냐면 이건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버지답지를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아버지 말 안 들어. 아들답지가 안 해지는 거야. 이거 뭐 처음부터 이런 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형도 형답도 못하게 되고 아우도 아우답지 못하게 되고 막 신랑도 신랑답지 못하고 막 마누라가 신랑을 대하기를 개떡같이 대하잖아. 그래갖고 개떡같이 자기 혼자만 개떡같이 지나는 게 아니고 아들 막한테 계속 신랑 욕을 합니다. 자기한테는 신랑이지만 애한테는 아버지잖아. 애기 아버지. 내가 너 아버지 같은 남자 만나가지고 신세 조졌다. 무슨 어떻게 너 집에 아니 엄마가 이제 돼가지고 자식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너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날 때까지 내가 맨날 고생만 했다. 어쨌다. 막 원망만 하는 거야. 아들 데리고 앉아서. 그럼 엄마가 무슨 내가 그러고 왜 나보고 임대 시집 와갖고 나를 왜 낳는지.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 그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신랑이 신랑답지 못하게 되고 또 이제 뭐 그성이 부인이 부인답지 못하게 되고 이런 가정의 바른 도가 막 깨져버리는 거야. 그 바른 도락하는 건 뭐냐면 각기 자기가 있는 자리, 자기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자기답게 행동하는 거. 이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은 스님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스님이 막 스님답게 행동하지도 않으면서 뭐냐 하면 제일 내가 도 닦는 스님이 삼가해야 할 것 가운데 제일 첫 덕목이 뭐냐? 억지로 신도들한테 존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스님. 스님을 존경하지 않고 막 스님한테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스님이 바르게 행동하고 스님이 정말 스님다우면 스님 좀 존경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 그리 스님을 자꾸 존경합니까? 이래도 존경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도록 해야 되지. 어떻게 막 억지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도 않고 아이고 저 스님이 하는 거 보니까 막 마음에 드는 것도 하나도 또 막 미워 죽겠는데 자꾸 억지로 저대다니려면 스님을 존경해야 된다고 어쩌고 이래봐. 또 어떻게 존경하노? 존경하고 싶지 않은 게. 이게 마찬가지야. 신도 나오면 아침 스님들도 다 참 저 보살님 참 훌륭하다 이렇게 받들게 되고 또 같은 신도들끼리도 서로 존경하게 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하는 데는 뭐를 하지 말아야 되냐면 시기 질투를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제일 나쁜 게 하여튼 막 시기 질투하는 거야. 시기 질투요. 시기 질투하는 게고 그리고 가장 훌륭한 인격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겸손하는 데서 나와요. 그 겸손할 줄 알고 상대를 포용할 줄 알고 잘못을 용서할 줄 알면 이 세상에 시비가 다 끊어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뭐 특히 잘못하는 것도 아니야.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생활 습관이라든가 자기하고의 그 어떤 행동 패턴이 약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미워하고 시작하고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점점 쌓여져 가지고 나중에 막 미움으로 발전해서 아주 막 꼴을 못 보겠다 막 일사죠. 예. 그래가지고 막 어쩌는 게라 아니 절에 스님 입장에서는 황당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저 신도가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했으면 좋겠다
잘 가고 있는데 뭐냐면 화상이 뭐냐면 신도들끼리 서로가 나는 저 사람 못 오게 해야 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또 막 그 속에서는 또 저쪽에서는 또 아이 저 사람 저기 오면 난 저리 안 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 이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더 배려할 줄 알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줄 줄 아는 사람이라야 진짜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아직까지 강아지를 한 번도 키워보지 않았는데 내가 그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들었어요. 가장 좋은 강아지는 어떤 강아지냐 내가 물어보니까 사회성이 뛰어난 강아지가 제일 좋다.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아니 강아지한테 무슨 사회성이 필요하냐 이러니까 아닙니다. 그 사회성이 어떻게 강아지의 사회성은 뭐냐 이러니까 강아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회성이 뛰어나지 않는 강아지는 사교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무릎하게 앉아놓고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좋아하고 그거 한만 할 줄 알지 외부에 다른 사람이 오잖아요. 그 집에 막 짖고 그 사람이 갈 때까지 짖는 거야. 짖고 그 사람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성이 없는 강아지는 까칠하잖아. 네. 계속 뒤져. 그런데다가 개 카페 같은 데 데리고 가잖아요. 개를 이제 이렇게 가면 거기에 다른 개 낯선 개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금방 어울리는 개가 있어요. 근데 어떤 개는 못 어울려. 계속 옆에 다른 낯선 개를 막 짚고 그 개한테 막 물어뜯고 싸움을 하는 거죠. 그 개만 그러냐? 아니다 이거야.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 못된 개처럼 그런 사람. 그건 그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런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의 바른 도다. 그래. 가정이 발라지는 것은 그게 뭐냐? 천하의 정이야. 그게 천하다. 이게는 이제 이 정립한다, 뭐 어쩐다 이렇게 하는 정자거든요. 그 이게 우리가 세상이라는 게 딴 거 없어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각 가정마다 가정이 바르게 될 때 천하가 바르게 되는 것이지 가정이 다 바르게 안 되는데 천하가 바르게 되는 법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뜻이고 이제 이거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풍화 가인에 그러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캐가 나왔는데 이 코레일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거냐 이 깨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뜸을 들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그래 이건 지우고 이제 나는 이 주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스님이 돈은 안 따고 주역만 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이게 내가 이 무슨 점을 쳐보니까 안 맞는 게 없죠. 내가 그 살짝 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지장의 회장님 그에서 내가 캐를 뽑아보니까 이런 캐가 나왔어. 저 먼저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건 뭐냐면 겸손할 겸점이다. 겸손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매우 적극성을 띠고 이런 거보다 겸손하다 하는 건 참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크게 우려하는 그런 일이 생각 안 해도 되겠더라 하는 캐가 나오더라고. 그건 그렇고 하여튼 지금이 이제 금년이 아직까지 우리가 음력으로 그게 그 60갑자의 간지로서 지금 현재 지금 2014년도가 갑오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갑오년. 그럼 이 갑오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뭐냐? 언론 같은 데서 보면은 갑오
가보년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 거냐 이제 가보년. 그래서 이 가보년에 대해서 내가 좀 약간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이제 우리 민족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가보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 우선에 최근에 우리들의 그 아주 옛날 것까지 다 하락하면 우수한 60년에 한 번씩 가보년이 돌아오는 거니까 그 가보년이 얼마나 많은 가보년이 지나갔겠어요. 그런데 근자적 최고 가까운 가보년은 어느 해입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 한갑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54년도입니다. 54년도. 그러면 54년생이 지금 금년에 이제 한갑. 근데 그러면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54년도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그래야 금년도에 가보년은 왜 사람들이 다른 해하고는 달리 자꾸 언론이 막 가보년이 무슨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금년에는 청마의 해다, 푸른 말의 해다, 뭐 이런 거. 청막하니까 유치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호가 청마인데 그 사람이 내가 가보년에 태어났나 이러면 그거는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 이제 청마의 해라고 하는데 이 54년도 가보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보니까 유교가 50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 50년도에 일어나서 참 피나는 전쟁을 겪고 54년도에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54년도에는 이제 국가사회적으로는 토지개혁 같은 게 이루어지는 그런 해예요. 그런데 막 그런 거 다 놔두고 불교계에서 저 유명한 비구 대처의 싸움인 정화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정화운동이 54년도에 일어났는데 아주 한국 사회에 파란을 몰고 왔습니다. 몰고 와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일제의 잔재인 친일 불교를 청산하고 그 우리 전통 불교를 회복했다. 그 회복한 게 뭐냐? 일본 사람들은 결혼을 합니다. 스님들이. 그 일본에도 다 모든 스님 다 결혼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일본 스님들은 한 70% 80%는 다 결혼을 해요. 그 일본에도 임계종이라든가 이런 종파가 있어서 그 결혼 안 하는 수행을 아주 우리나라 스님들보다 더 열심히 청정하게 수행을 잘하는 그런 비구성 집단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하여튼 일본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일본 불교 니꼬로 대처서 결혼을 하는 스님들이에요. 그 스님들이 불교계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적으로도 절대 다수고. 그런데 거기에 그런 일제 치하 속에서도 오직 수행만 해야 된다 하겠다 이 하는 뜻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스님들이 참선 수행하는 스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참선 수행하는 스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혼한 불교에 대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몰아내고 정화운동을 했어요. 그래갖고 오늘날 대한불교 조계종이 설립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일종의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한불교 조계종은 일제시대도 있고 조선시대부터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부터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정식으로 종단이 발족돼서 한 것은 54년도 정화운동이 일어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조계종을. 그래서 불교계 일대 혁명이 일어난 거야. 이거 뭐 길게 얘기하려고 하면 아주 굉장한 불교 정화운동을 다 얘기하기가 참 너무 복잡하고 많지만 그 불교계의 정화운동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 얘기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4년도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언제냐? 그게 1894년도예요. 이때가 또한 가보년이야. 그럼 1894년도니까 어느 때겠어요? 고종임금 때겠죠? 예, 일대를 대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막 고종 황제가 이후에 이제 뭐 그 황제가 됐지만 이때를 뭐 구한 말이라 그래요. 고종이 임금이 돼서 치세하는 기간을 대체적으로 구한 말이다. 그 구한 말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그때 고종이 선언한 대한제국이라는 말에서 명칭을 따와서 지금 대한민국이 됐기 때문에 그때의 고종이 세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명칭을 구대한민국, 그래서 그걸 구대한, 그래 그때가 조선의 말기니까 말기, 그래서 구한말 뭐 이런 명칭을 역사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실제 대한제국이 이걸 선언하고 그래서 한 거는 역사적으로 몇 년 안 돼요. 짧아요. 그렇지만 고종이 임금을 오래 했기 때문에 고종이 치세 기간을 통칭 다 일러서 구한말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번역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1900 그 고종 임금이 황제 임금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때는 어떤 일이 생겼느냐? 1894년도 그 고종 임금 때만큼 정치적 격변이 심하고 아주 민족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겹친 때가 없습니다. 그때 그 임금이 명석하고 아주 통치력이 강하고 그런 임금이 했으면 우리가 크게 도약해서 일본 식민지도 겪지 않고 그렇게 했을 텐데 이 고종 황제가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 너무 무능한 사람이야. 요즘은 오히려 그 고종도 말기에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기 전까지 한 몇 년간은 상당히 명석한 정치를 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대한제국 시절인데 막 그건 그렇다 하고 어쨌든 간에 좀 무능했어. 그래 아버지한테 휘둘리고 마누라한테 휘둘리고 그래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그래 나라가 다 망해먹은 거예요. 나라 한 나라를 치세하는데 유능한 사람은 몇 년, 뭐 4, 5년만 해도 나라를 부강해주고 한 10년만 해도 강대한 국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종은 몇십 년을 해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1894년도에 이제 뭐가 일어났느냐 하면 대한민국에 막 큰 사건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우리 민족사를 통해서 굉장한 큰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게 뭔 얘기냐? 우선에 동학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어요. 동학.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모르는 사람 없죠? 동학에 대해서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세하게 몰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동학을 내가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개략적으로 얘기하자면 최재우라고 하는, 호가 수군 선생이다 뭐 이러잖아요. 그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는 불교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통도사 앞에 가면 천성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청성산에 매원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그 절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도를 통했다고 그래요. 그 체제가. 그래 도를 통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었어. 근데 이 동학은 유교, 불교, 또 도교 뭐 이런 것을 조금 각기 좀 섞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그 동학의 교리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불교적입니다. 그런데 이 동학이라는 명칭이 동자, 동력동자잖아요. 동양의 가르침이다, 뭐 동만의 학문이다, 뭐 철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에 이 동학을 했는 거는 왜냐? 그러면 이 동학에 대칭되는 명칭으로 뭐가 있느냐? 서학이 있어. 서학. 이 서학은 이제 그 당시에 최재우가 보는 서학은 뭐냐 하면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망쳐먹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동학을 이렇게 하는 동양의 학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동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게 뭐 처음부터 종교운동이다 뭐 이렇게 하기보다 보면 무슨 동양 학문운동이나 뭐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동학이 서학에 대칭되는 걸로 일어난 동학이 뭘 했냐면 가르침이 뭐냐 하면 최재우가 그 한 가르치는 이겁니다. 이거. 딴 거 하나도 없어요. 막 이거 한마디로 다 이 사람은 가르치면 다 인내천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라고는 이 내자입니다. 이 내자. 뭐 이걸 그냥 사람이 하늘이다 이 소리예요. 딱 그냥 그 요걸 그냥 사람이 하늘이다. 그 전까지는 이 딱 대칭되잖아요. 서학은 그러면 뭐입니까? 뭐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야. 창조주가. 창조주가 있잖아요. 조물주.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서학에는 그게 있는데 그거 아니다. 이게 누가 무슨 거성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걸 부정해버린 거야. 그게 무슨 하나님이겠냐? 그럼 누가 하나님이냐? 사람이 바로 하나님. 그런데 이게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조선시대의 양반 쌍놈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무지렁이 저 걸도 못 배우고 천민으로 남의 집 농사 소작이나 짓고 사는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할 때 이런 뭐예요? 민주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다 이 소리거든. 백성. 옛날에는 뭐예요? 그럼 민주주의 전에는 뭐예요?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야. 그 우리는 다 임금 나라의 주인인 거, 백성도 임금의 소유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똑같잖아요. 이 우주를 창조한 사람이 누가? 하나님이 했기면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고 우리는 거기에 다 종이잖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면 가서 나는 종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자. 그런 것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 거야. 이 동학이요. 그래서 이 동학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 하면 이 거석에 구시대가 있는 것 같으면 근대, 새로운 시대, 이 근대라고 하는 시대가 열리면 그냥 언제부터 20세기 들어와서부터 우리는 근대화가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근대화가 되고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내가 사용하면 근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 현대인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현대인다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의식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은 임금이다 이래 생각했는데 아니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고 우리가 못난 무지렁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게 뭐냐? 동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동학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게 1894년도예요. 그래 동학 이 오늘날 이제 그게 전에는 동학난이라 했다가 뒤에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박정희입니다. 박정희의 할아버지가 동학도야. 동학도. 그래가지고 명문시한을 당해서 저 구미 쪽으로 어떻게 해갖고 그
그 낙향해가지고 거기서 숨어 살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예. 그리고 그 아들 대에 가서는 아주 가난. 그 박정희 아버지 대에 와서는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면서 그래갖고 무슨 팔남면가를 얼마나 낳았는데 그 중에 제일 막내가 박정희다 뭐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아들 며느리를 봐가지고 며느리가 애를 낳았는데 그것도 시어머니가 애기를 배가고 부끄러워가지고는 막 애기를 안 놀라고 무슨 그석을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고 농기구 박정희다 뭐 이래서 하잖아요. 그런 그 할아버지 때 통학을 했어. 통학.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박정희가 어쨌든 간에 통학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래가지고 통학을 혁명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박정희가 죽고 나서 뒤에 다시 또 혁명이라는 말이 바뀌져 버리고 그 전두환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갖고는 그게 뭐냐면 통학을 운동이다 그냥 농민운동 예, 운동으로 이렇게 하나의 격화시키지 약간. 그러나 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격상을 시킨 게고 그 통학 농민운동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제 통학은 혁명이라고 봐요 저는. 왜 혁명이냐? 사람의 의식을 바꿨어 이게. 그래 그때부터 우리 민족이 굉장히 큰 의식의 변화를 일으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통학농민 운동이라 해도 되고 혁명이라 해도 되고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게 1894년도에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녹두장군 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도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잘 안 불러. 우리 누나가 맨날 마루 끝에 앉아가지고 무슨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사 울고 간다 그 맨날 그걸 사는 게 나는 그게 어릴 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불러서 하면 따라고 우리 누나도 뭔 뜻인지 모르고 불렀지. 그게 아주 청승맞게 불러 그걸 옛날 사람들 보면 왜 그리 청승맞게 부르나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통합 때 나온 녹두장군이라고 하는 전봉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라도 고부 사람입니다. 원래는 고부군입니다. 고부군인데 지금은 그 고부군이 없어져 버리고 고부군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읍으로 하는 대로 일부는 떨어져 정읍으로 퍼지고 일부는 떨어져서 이게 부안으로 복속되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고부는 뭐냐면 면이죠. 부안에 소속된 한 면으로 그래 고부면이라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 있는데 거기 출신이야. 그래갖고 농민들이 이제 막 하는데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고부 군수로 왔어요. 만경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라도에서 호남평야의 제일 중심에 있는 아주 큰 뜰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원래 큰 못이 있어. 저수지가 있는데 많이 보라카는 하는 그런 큰 못이 있는데 그 앞에다가 또 못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수세를 받는 거예요. 이중으로 받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기존하는 포가 있어서 그 포에서 수세를 받는 거 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또 그러니까 농민들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 좀 지으려고 해서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없고 농사를 지면 땅 주인이 가져가잖아요. 소작이니까. 그것도 수세 다 물고 이중으로 그것도 물고 그것도 나라에 세금 바쳐야 되고 뭐 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병갑이라는 사람의 그게 타막한 관료를 내치기 위해서 농민이 봉기를 했어요. 그래 일어나서 봉기를 했는데 이 농민들이 막 봉기를 해가지고 막 전쟁에서 이게 좀 복잡한 얘기를 다 생략하고 왜냐면 그 전봉준 고향 있는데 가면 고부의 그 고향에서 얼마 안 돼요. 이거 우리 철에서는 여기 가면은 잠깐 가. 그런데 요즘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더욱 가기가 빠르죠. 근데 황토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옆에 가면
정봉준이 고향 있는 데서 얼마 안 돼요. 황토현. 그 동학난이 황토현 전쟁이라는 아주 유명한 전쟁인데 그래서 강군하고 막 붙었어. 막 붙어서 싸움을 해가지고 동학이 이겨버렸어. 그런데 뭐 이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복잡하니까 대충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석을 이 농민군이 일어나니까 그게 광군이 나가고 전쟁이 져버리니까 참 나라 임금 입장에서도 참 곤란하게 됐잖아요. 그 곤란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 곤란하게 됐을 때 그걸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저것들을 싹 죽이버리면 간단하지만 그렇게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 뭘 했냐면 안핵사락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편안할 안자입니다. 가서 달래는 거야. 너 요구가 뭐이고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런 게 합니다. 여기 코레일 농민들이 참 저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뭐 주장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귀를 안 기울이고 무조건 제가 하는 놈이 나쁘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농민들이 목숨을 보고 일어나서 지금 요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예요? 인내천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거야. 세상의 주인인 거야. 그런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지금 봉기를 일어났는데 그가 무조건 병사를 죽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핵사를 보냈어. 그게 이용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처음에 앞으로 가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나라 이 말을 듣고 가서 이렇게 살살살 달래는 척 해놓고 그 농민들이 그렇습니까? 무기 손에 있는 건 나쁠 거 아니에요. 사정 없이 그냥 때려잡아 버렸어. 그러니까 2차 봉기가 일어나는 거야.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하는데 두 번 그래 나중에 이 이용대라는 사람은 그렇게 그게 못된 짓 나라의 명을 그게 하락하는 거 잘 했으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막 농민들을 갖다가 죽이고 이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일제 때 이용대는 친일 기족은 남작패설까지 얻고 아주 친일 분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그 내려간 나라의 명을 받고 간 보상인데 이건 잘 이런 거 오늘 배워놓으면 얘기 들어놓으면 다음에 연속극 보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홍계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홍계훈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이게 그냥 무관이라 그냥 그 군인에 불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모군란이 일어나라고 해서 연속극 명성황후 지난번에 할 때 그 연속극 보셨을 거예요. 그 이름 뭐이고 나는 연속극을 자주 못 보니까 어떻게 지나가는 거 하면서 보는데 그 이미수 요 배우 그 유명한 얼굴 잘 생긴 애 있잖아요. 우아하게 생긴 애 이미숙인가? 이미경인가? 이미 그 걔가 주인공을 했죠. 네. 그러니까. 하다가 네. 나중에 최명길이가 이어갔죠. 예, 맞아요. 그게 연장 안 한다 하니까. 네. 예. 연장 안 한다니까. 예, 네. 그러니까 최명길이가 자기는 계약한 것만큼 하고 말겠다 네. 이러니까 이제 네. 그렇게 됐는데 아주 이뻐요, 걔 진짜. 예, 걔가 연기를 잘하더라고 네, 보니까. 아주 잘. 그러니까 이모곤란 일어나고 이제 했을 때 명성황후를 죽이려고 하니까 군인들이나 죽이려고 하니까 그 병사 하나가 명성황후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하고 업고 도망을 갔어요. 지금 여주 쪽에 이제 여주. 그 원래 그 석의 생가가 그 여주에 있어. 그 여주 그 강가에 그 있습니다. 여주. 그 업에서 얼마 안 돼. 근데 그때 그 명성황후를 업고 도망간 사람이 누구냐면 홍계훈이라는 사람이야. 그 이 사람이 이제 통합 토벌을 하는데 또 공을 세우고 뭐 그것을 그런데 이 사람 참 운도 없는 게 결국 또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을미사변이라고 해서 명성황후를 일본 놈들이 죽이려고 왔잖아요. 그래 이 건의대장인가 뭐인가 뭐 건의대장인가 뭐 그런 걸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게 집에 자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뛰쳐나간 거야. 뛰쳐나간 일본군이 총을 쏘아서 그래 결국 명성황후를 지키지도 못하고 총
맞아 죽었지. 명성황후 때문에 출세하고 결국 명성황후 때문에 죽었어. 이 홍계원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내려가 가지고 이제 그래서 토벌 교섭으로 대장을 내려가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패.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동학이 이제 어디에서 왔냐 하면은 이 공주 여기 요 앞에 가면 공주라고 있어요. 예, 공주. 그 가면은 그 우금치라고. 그 공주 그 금강강 주변 하고 그 우금치라고 하는 그 고개 산 고개인데 거기에서 일본군하고 접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2만 명인가 얼마 되는 농민군이 그 일본군 그 신식 무기 총 들고 가고 이게 농민군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납 들고 나오고 새시랑 들고 나오고 뭐 꽃갱이 들고 나오고 하는 이 것들 그 전략적으로 내가 볼 때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일본군이 그러하면 전략적으로 흔들렸다가 다시 일본군이 물러가면 다시 모이고 뭐 이런 전략을 썼어야 되는데 정면 대결을 했어. 그래가지고 몰살을 당했죠. 피바다를 잃었다고 해. 그래갖고 이 동학농민 혁명이 자리를 잡고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재미나는 게 그러면 조병각이라는 사람이 그 탐악한 아주 고약한 그 고부 군수 그 조병각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 나중에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 이 그 동학의 2대 교주인 이시영이라고 최시영 같은 그 최재우하고 같은 성인데 같은 종씨인데 그 최시영 이 사람을 호를 뭐라고 하냐면 해월이라고 해요. 해월. 이 시간이 촉박한데 내가 자주 써놓는 참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 그 수근 선생보다 이 사람을 내가 더 매력적인 사람이야. 도인이에요, 진짜. 이 사람은 정말 도인적인 사람이야. 모든 사람한테 하심을 하고 공손하게 대하고. 이 사람은 도를 통하는 것도 뭐냐면 자기 스승이 이랬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라. 이런 거야. 하나님 소리. 이 사람이 막 하나님 소리를 어떻게 듣나 어떠냐면 저 남은 은적사락하는 음저감이라고 하는 암자에 이렇게 살면서 한 3년이 흘렀는데 하나님 소리를 못 들었어요. 하나님 소리 들어보려고 밤새도록 앉아서 귀를 기울이서도 안 들리거든. 그러니까 자꾸 졸음은 오고 그러니까 우물에 가서 목욕을 하려고 졸음 조치려고 이 음동설안에 옷을 벗고 목욕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냐? 추운 겨울에 목욕하면 감기거든. 아니 도가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그 도를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 해안이 열려가지고 그때부터는 아주 그래서 공로가 이 그 수은 선생 가자기 스승인 그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보다 훨씬 더 큰 공로예요. 이 사람에 의해서 그 수은 선생이 죽을 때는 신도가 몇 명 안 돼. 몇 명 안 되고 저 경주 사람인데 그 경주 용담이라고 하는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몇 명 조그만한 그렇게 있었는데 이 최시영, 해월, 이 해월 선생 시대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남북을 통틀어서 막 그때 대한민국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동학을 했다고 할 정도로 그걸 포교를 했어요. 그걸 포교를 안 하고 포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포덕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래 와르르 다 무너진 거야. 그 동학이 그렇게 농민들이 그래 했는데 그러한 그 동학에 패배하고 피가 막 바다를 이루고 이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야. 그 죽었는데 그 당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막
전라도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것을 가는데 이 지역에서도 이 공중에서 그 싸움이 접전이 일어났으니까 그만 집집마다 장성한 남자는 가서 그 동학에 가서 죽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야. 죽었는데 그때도 조병갑은 살아남아가지고 뭐냐면 고등재판관을 해서 그 해월 선생 잡아가지고 온 사람 그 사람 재판에 사형언도 때리는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안 망하겠어요? 그렇게 부정부패를 해쳐먹고 그렇게 나쁜 것이 있으면 그 나라가 그렇게 발칵 뒤지면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나라가 좀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 너무 얘기를 많이 하면 복잡하니까 나라가 그때 동학에 했대. 그때 성공했으면 우리나라가 아니 동학이 성공하지 않더라도 정신 번쩍 차리고 이게 이렇게 부정부패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돼가지고는 자기 이득만 챙기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기구나 하는 걸 정신 차렸으면 나라가 안 망하는 겁니다. 안 망하는 건데 일본 그 동학을 제압하는 것도 일본 군사를 불러들여 가지고 그렇게 한 거다. 우리나라 군대가 가서 그렇게 동학을 못 이겨. 이제 일본 신식 무기를 가져와서 막 기관탄 총으로 가지고 막 총 대포로 가지고 쏴 죽이고 이래가지고 그 많은 우리 백성을 죽였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그 후로 그냥 막 해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이제 36년 동안 식민지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전쟁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가 해방됐다 하지만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이래 있고 이래 돼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지금 나라 꼴이 돌아가는 걸 보면 백성 뜻을 잘 안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그거 얘기 다 하려면 복잡하니까 생략을 하되 그 동학은 그런 식으로 갔어요. 갔는데 그때 정봉준이라든가 김계남이라든가 뛰어난 영웅이 참 많았어. 그 정봉준은 잡혀가지고 김계남이라는 사람은 저 남원에서 잡혔는데 포토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게 뭐냐면 이도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잡아가지고 김계남을 데리고 호송을 해서 서울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불안해서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야. 겁이 나가지고. 김계남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오줌을 질끔질끔 싼 그렇게 그게 무용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 김계남이. 체격은 조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 자기가 서울까지 가면 김계남을 살려갖고 데리고 가다가 큰일 나겠면 중간에 가면 나라에 명도 없이 자기가 임의대로 죽일 뻔했어 그냥. 그래갖고 몸만 가지고 갔어요. 근데 반대로 정봉주는 잡혀가지고 나중에 서울과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 받아서 하는 그 당시 재판 기록이 지금도 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정말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재판 기록 같은 그런 걸 읽어보면 그냥 볼 수가 없어. 눈물이 나서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기계에 있는 남아가 그게 영웅이 그 뜻을 펼치지 못하고 그게 좌절하고 그렇게 민족의 운명은 이런 게 끝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아주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런 이때 사건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그러고로 다 됐는데 그래서 풍화가인 이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는 풍지관이라고 하는 걸로 나왔었죠. 지난번에 그래 관캐가 나왔어. 그래서 이게 이제 민심을 잘 살피는 사람이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됐었는데 오늘은 이게 이제 그 일단락은 됐잖아요. 일단락 됐는데
이게 보세요. 바람 이게 이 바람이 이래 상징하는 이 개가 있는데 옆 밑에 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불이 있는데 불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점점 커져서 네. 자꾸 더 잘 탈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은 바람도 잠잠해지고 불길도 조용해졌지만 이거는 언젠가는 바람이 불고 불이 일어날 수 있는 그걸 지금 네. 안고 있는 거야. 네, 네. 현재 지금 이 코레일 사건은. 네. 시한폭탄 네. 안고 가는 거예요. 안 그래서 어느 순간 또 터져. 어느 이 정부가 괜히 무리수를 두고 실수를 하면 바람이 나고 불고 다시 바람이 불고 불꽃이 커져버립니다. 이 캐가 그렇게 보여 있잖아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가 아까 대에는 가정거석으로 하면 참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뭐 거석을 하고 예 그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아니 우리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가고 불이 따뜻하게 펴지고 이러면 그 집안에 온기가 들고 화기애애해지고 아주 좋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고 이런 큰 사건에 이렇게 할 때 이거는 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 이게 바람이 불고 그 이게 주역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걸 이게 그 캐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우리 특히 우리 박 선생 그라든가 계속 들어오니까 우리 빛나고나 이런 이제 한 그래서 하면 주요 캐도 자주 뽑아봐야 돼요. 이걸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해요. 근데 내가 거듭해서 얘기를 하지만 운전 많이 한 사람이 운전 잘합니다. 무엇이든지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해요. 아니 김치 지금 세계화가 돼서 전 지구 사람들이 김치에 바람이 불어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유네스코에 그런데 그러한 김치를 누가 제일 잘 담겠어요? 김치를 가장 많이 담아본 한국의 아줌마들이 엄마들이 제일 잘 담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은 항상 김치를 먹고 항상 김치를 담기 때문에 제일 잘하는 거지. 김치 공장에 가서 먹어봐도 어떻게 보면 가정주부들만큼 못 담아요. 그런 게 있어. 그런데 그런 것처럼 무엇이든지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한다. 이 주역도 캐를 많이 뽑아본 사람이 잘해요. 근데 이게 이제 캐를 뽑을 때 주역을 그석을 할 때 명심을 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두 가지만 잘 살피면 돼요. 내가 간상 같은 거 이런 거 사주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면 내가 또 사주팔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긴 할 텐데 다 한번 짚어주려고 그래요. 그 기회가 와서 사람이 좀 뭐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든 그건 좀 아니 사주 뽑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뭐 세차 그 속에 보면 그 우리는 스님들은 축원할 때 보면 안구 이랍니다. 안구 이래 하잖아요. 부처님한테요. 그거는 뭐냐면 우르르 고합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우르르 앙자 고할 고자 우르르 고합니다 이 소리거든. 근데 유교에서는 충문할 때 우르르 고할 데가 없잖아. 자기들끼리 그냥 하잖아. 그 우르르 고할 이런 거 없어. 유세차 이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세차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금년 몇 년도 이 소리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게 이제 그걸 갖다가 그게 이제 세차. 그래가지고 뭐예요? 월건. 그리고 또
일진, 월기는 세울 건자 다룰 자 월건, 그 세차, 월건, 일진. 그리고 이제 그래갖고 시가 있잖아요. 시. 응? 그래가지고 그걸 사주라 그러는 거거든. 그래 뽑는 거예요. 그 명칭이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유세차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관상을 보는 것도 계략적인 것으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다 맞아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막 처음부터 무슨 것을 하면 뭐가 어쩌고 뭐 장가는 몇 년도에 가고 뭘 어떻게 이런 걸로 자꾸 접근해 들어가려고 하면 혼해가 나와가지고 그걸 맞추기가 어려워져. 손금이 이게 이렇게 이제 손이 이래 있잖아요. 보살님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잖아. 나보다 이렇게 하면. 이 몇 가지 선만 보면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생명선. 이게 무슨 감정선. 이게 감정선, 이게 지능선, 이게 운명선. 이게 또 태양선이라는 게 하나 있어. 이렇게. 이거 몇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보면 계략적으로 그 사람이 개성이라든가 그 사람이 무슨 뛰어난 것이라 이게 보면 너무 섬세하게 막 그 생각. 요거 있는 거면 자손. 예? 요게 새끼 손가락인데 요게 그 선이 있어요. 거기 이제 자손선을 말한다고 그러지. 뭐 딱 두 근데 개밖에 이것도 없네. 내가 손금에 대해서도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 얘기해 스님 여기 딱 두 개밖에 없으면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 있는 거지 그럼. 뭐. 아니면 나는 다섯을 낳는데 저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자세히 보면 다 있어 그래도. 딱 두 개밖에 없는데. 그래 이제 스님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 그게 하나 있어. 그게 근데 감추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 이제 지금부터 넣어 그 이제 그렇듯이 이게 그 주역도 탁 볼 때 너무 고상한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몽캐다 이러면은 몸은 무엇이다. 또 이 오늘 같은 게 가인이다 이렇게 하면 가인이 무슨 뜻이 하는 게인가. 그래 이걸 놓고 계략적으로 이렇게 큰 그 틀에서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섬세한 쪽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틀리는 법이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포레일 사건은 지금 마무리된 것 같아도 아직까지 깨끗하게 안 전혀 된 거 몰라요. 그 안에 불씨를 크게 불씨 받고 쌍. 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스님 그래서 답은 안 이 사태가 어떻게 발전해 갈지는 그 누구도 더 두고 봐야 돼. 정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 그래서 풍화가인